네,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기준 정보를 입혔으니까 이걸 토대로 집계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요. 그 값을 넣기 위한 리포트 양식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건 서식을 정리하는 부분이라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기준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 리포트 양식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한 정보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를 구성해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등 정보의 적절성과 가독성을 잘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엑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각화 툴을 제공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포맷으로 표를 만들고 그래프 작성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리포트 양식은 하단의 리포트 시트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리포트 양식의 실적을 기입하기 전에 여기에서 사용할 sumif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sumif 함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레코드의 합계만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크게 조건 영역과 합계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건 영역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을 레인지라고 하고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준값을 크리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내에서 이 값을 가지는 것만 추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um range, 즉 실제 합계를 구할 숫자가 있는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행의 값만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umif s는 sumif와 동일한 성격이지만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함수로서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계 영역을 먼저 입력한 뒤에 그 뒤로 조건이 추가되는 형태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더할 값이 있는 sumRange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영역과 기준값,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영역과 기준값을 차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합계를 구하라는 수식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해볼게요. 자, 이제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직접 수식을 넣어서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별 수량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sumif 조건이 하나니까 sumif 하고, 먼저 카테고리에서 과일을 선택해 주고, 만약에 sumrange의 수량 그러면은 과일 수량이 나오죠. 같은 방식으로 매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 range는 카테고리 과일 지금 수량이 아니라 매출액을 가져야 되니까 매출액 잡아주고 엔터 치면은 과일의 수량과 매출을 확인할 수 있죠. 그대로 복사해서 생선 육류까지 수직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직 붙여넣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버리면은 이 서식까지 같이 가져와 버려요. 근데 생선과 육류는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따가 수식 붙여넣기만 하면은 다른 거 안 가져오고 위에 있는 수식만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안 건드리고 값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품목명까지 해서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품목명에서 이게 겹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품목명만 기준으로 sumif를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sumif 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 에서 sumif s에서는 sumrange가 가장 먼저 온다 그랬죠. 판매 수량이 가장 먼저 오고, 카테고리에서 과일,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잡아준 거예요. 이제 아까 품목명에서 바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나나의 수량이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S 해서 매출액 sum range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과일 품목명에서
바나나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컨트롤 C에서 수식 붙여넣기. 지금 여기 들어간 수량과 여기 들어간 수량이 총 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면은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소분류병까지 그 품목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이 3개가 되겠죠. 카테고리, 품목명, 소분류까지. SUMIF S. 조건 2개 이상부터는 SUMIF S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판매 수량 잡아주고 카테고리에서 과일, 품목명에서 바나나, 소분류명에서 남미산. 그리고 이 매출도 똑같은 방식으로 S. 매출액 먼저 잡아주고, 카테고리에서 과일, 품목명에서 바나나, 소분류명에서 남미산을 선택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2, 조건 3 이런 식으로 뒤에 조건이 하나씩 붙게 되는 겁니다. 몇 개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대여섯 개까지도 해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몇 개까지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식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여기 36,527개 수량이 다 제대로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수식이 들어가는 이 조건 값을 이 옆으로 따로 빼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먼저 이 수식이란 게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실제 수식이 들어가는 값에서 조금만 이렇게 오류가 생겨도 값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 들어가는 이 조건 값은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도 SUMIF S고 밑에 들어가는 것도 SUMIF S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바로 수식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카테고리와 품목명은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소분류명에 대한 조건만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분류명, 남미산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분류명에서 남미산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에서 또 수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위에 걸 가져다가 조건 하나만 추가해 주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 수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카테고리별, 품목별, 그리고 소분류별까지 해서 이 수량과 매출을 바로 확인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